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토토 승부패 40회차에 들어온 여자 월드컵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승부패 40회차 같은 경우에는 1등 상금이 총 2번이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2월 금액이 13억 5천만 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자 월드컵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을 굉장히 많이 기다려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승부패 40회차 같은 경우에는 여자 월드컵 경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압도적인 정배당을 받은 경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픽 같은 경우에는 풋볼살롱이 구성을 하는 최종픽이나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이 직접 구성을 하고 계신 최종픽이 별로 다를 바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풋볼살롱이 전해드리는 다양한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나만의 조합픽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풋볼살롱은 이번 현미경 분석을 통해서 승무패 40회차 뿐만 아니라 추후에 여자 월드컵 경기가 또다시 승무패에 들어오거나 프로토에 들어올 경우에도 활용을 할 수 있는 분석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번 승무패 40회차 분석을 면밀하게 시청을 해 두신다면 다가오는 또 다른 여자 월드컵 승무패나 프로토 분석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3무 2무 28.4배 9.2배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이 지난 주말에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 회원분들에게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해서 공유를 드린 적중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유럽 축구가 시즌이 아닌 가운데 풋볼살롱이 K리그와 J리그 그리고 미국 축구에서 구매를 하고 있는 프로토 조합픽이 연속으로 적중이 되면서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 회원분들이 수익을 가져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K리그와 J리그뿐만 아니라 지난 주말에 이 미국 축구에서도 다폴더 16배 프로토 조합이 적중이 됐고 풋볼살롱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투폴 무자비 조합 역시 미국 축구에서 10.8배 적중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풋볼살롱이 공유를 드리고 있는 2무 3무 조합이 이렇게 7월 달에도 꾸준하게 적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299원이라는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풋볼살롱이 매회차 프로토에서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는 양질의 프로토 조합픽을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프로토뿐만 아니라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축구 토토 승무패에서도 풋볼살롱이 현미경 분석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공통 최종픽 외에 폴더 수와 구매 금액을 줄인 독식 추가 조합픽도 추가적으로 공유를 드리기 때문에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프로토뿐만 아니라 승무패에서도 양질의 승무패 추가 조합픽을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83.4배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제야의 고수분께서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신 다음에 풋볼살롱 멤버십 카페에만 독점으로 공유를 해주신 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공유를 해주셔서 많은 풋볼살롱 멤버십 카페 회원분들이 해당 조합픽을 참고를 하셔서 적중의 기쁨을 함께 누리셨습니다. 이렇게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풋볼살롱의 분석 자료와 조합픽뿐만 아니라 멤버십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제야의 고수분들이 공유를 해주시는 양질의 프로토 승무패 조합픽까지 추가적으로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조합뿐만 아니라 이미 7월 달에 100배 조합 역시 고수분께서 공유를 해주신 다음에 적중이 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탑승을 하셨고 20.6배 89.5배 등
6월달과 7월달에도 굉장히 많은 프로토 적중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제아의 고수분들이 공유를 해주시는 다양한 자료와 조합픽까지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승부패 40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필리핀 대 스위스의 경기입니다. 저는 필리핀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픽으로는 무패, 무승부까지 투폴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FIFA 랭킹이 46위이고 스위스는 FIFA 랭킹이 22위이기 때문에 스위스가 체급이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A매치 10경기 흐름이 6승 4패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 베트남과의 평가전에서 2대1 승리를 거둔 필리핀이고 스위스와의 맞대결은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언론사에서 선정을 한 월드컵 파워 랭킹을 보시면 골닷컴이 32, 야후스포츠가 30위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32개국 중에서 최약체 중에 한 팀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바로 필리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필리핀에서 주목을 할 만한 공격수는 바로 서리나 볼든이라는 호주 리그에서 활약을 하는 공격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서리나 볼든 선수가 A매치 36경기에서 21골이나 넣은 굉장히 골 결정력이 좋은 공격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18살의 어린 공격수인 이사벨라 플래니건 선수 역시 A매치 28경기에서 3골을 넣으면서 필리핀에서 알아주는 유망주이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공격 쪽에서 활약을 해줄 가능성이 있는 이 필리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월드컵 준비를 위해서 유럽 팀들과 몇 차례 평가전을 치렀는데 웨일즈, 스코틀랜드, 아이슬란드에게 모두 패배를 당하면서 확실히 유럽 팀들과의 격차가 느껴졌던 최근의 평가전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웨일즈와 스코틀랜드,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월드컵 유럽 예선에서 탈락을 한 팀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팀들에게 또 평가전에서 패배를 당한 필리핀이라는 점에서 체급이 높은 스위스를 상대로는 굉장히 고전을 할 가능성이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월드컵 대회가 필리핀의 첫 월드컵인데 역대 월드컵 데뷔전을 치른 아시아 팀들은 데뷔전 경기에서 모두 패배를 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91년 월드컵에서 대만과 일본이 데뷔전을 치렀는데 패배를 당했고 1999년 월드컵에서 북한이 데뷔전 패배를 당했습니다. 2003년에는 대한민국이 패배를 당했고 2015년에는 태국이 월드컵 데뷔전을 치렀지만 모두 아시아 팀들이 데뷔전에서 패배를 당했었기 때문에 이 필리핀 역시 데뷔전부터 승리를 노리기에는 상당히 버거운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필리핀이 최근에 아시아 무대에서는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데 작년 아시안컵에서 4강에 진출을 했고 대한민국에게 패배를 당하면서 아쉽게 결승행이 좌절이 됐었기 때문에 아시아 무대에서는 필리핀이 최근에 어느 정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을 앞두고 치른 A매치에서 상당히 좋지 못했는데 최근에 평가전 6경기에서 5무 1패 무자비 면모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스위스가 최근에 공격력이 다소 부실한 약점이 있었는데 직전 모로코와의 평가전에서도 0대0 무승부에 그치면서 이 공격력의 적신호가 조금은 들어와 있는 이 스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럽 빅리그에서 활약을 하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필리핀보다는 확실히 체급이 있는 스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격 쪽에서는 PSG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라모나 바흐만 선수가 있고 아스날 위민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미드필더 리아 발티, 수비수 노엘 마리츠 선수가 중심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 또한 아스톤 빌라의 공격수 알리샤 레만 역시 굉장히 경험이 풍부한 공격 자원이기 때문에 유럽의 빅리그에서 활약을 하는 선수들이 많은 스위스가 전체적인 퀄리티에서 앞서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월드컵을 앞두고 가진 평가전 8경기에서 5무 3패로 승리가 없었던 스위스이고 2022년 이후의 A매치에서도 3승 8무 8패
이 3승밖에 없었던 스위스의 A매치 흐름이기 때문에 최근 경기력 자체는 스위스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2023년 A매치에서 3무 1패를 거뒀는데 슈팅 전환율이 10%밖에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확실히 공격력이 떨어져 있는 약점이 있는 이 스위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상대적으로 이번 월드컵 준비 기간이 짧았다는 평가가 있는데 스위스가 잉카 그리스 감독이 지난해 11월 달에 부임을 했는데 이 그링스라는 감독이 선수 커리어는 굉장히 좋았지만 감독으로서는 경험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 스위스이기 때문에 약점이 분명히 있는 스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컵 4강에 오르면서 아시아 무대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공격 쪽에서 설이나 볼든이라는 믿을만한 공격수를 보유한 필리핀이고 최근에 월드컵을 앞두고 가진 아시아 팀들과의 평가전에서는 6경기 5승 1패로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유럽 팀들과의 평가전에서는 FIFA 랭킹 32 웨일스, FIFA 랭킹 23위 스코틀랜드, FIFA 랭킹 15위 아이슬란드를 상대로 모두 패배를 당하면서 확실히 유럽 팀들과의 격차는 여전히 벌어져 있음을 실감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역대 아시아 팀들이 월드컵 데뷔전에서는 아직까지 승리를 거둔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필리핀 역시 이번 무대가 월드컵 데뷔전이라는 점에서 과연 첫 승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평가전 6경기에서 5무 1패로 무자비 면모가 있었는데 특히나 공격 쪽에서 부진한 모습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가진 A매치 4경기에서 3무 1패, 슈팅 전환율이 10.3%로 상당히 공격적으로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이 스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전히 알리샤 레만이나 츠르노 고르체비치 같은 한방이 있는 공격전들이 있는 스위스이지만 최근에 스위스 경기력이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스위스의 감독인 그링스 감독 역시 선수로서의 커리어는 뛰어났지만 감독으로서는 경험이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조금의 리스크는 있어 보이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1번 경기는 필리핀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서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스페인 대 코스타리카의 경기인데 스페인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이 FIFA 랭킹이 6위, 코스타리카가 FIFA 랭킹이 36위이기 때문에 스페인이 체급이 훨씬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A매치 10경기 흐름이 9승 1패로 상당히 좋았고 직전 베트남과의 평가전에서 9대0 대승을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코스타리카와의 맞대결 전적을 보시면 2015년 맞대결에서는 1대1로 무승부로 덜미가 잡힌 바 있습니다. 이 주요 선수로는 알렉시아 푸테야스라는 바르셀로나의 공격 자원이 있는데 이 선수가 지난 2시즌간 여자 발롱도르를 연속해서 수상한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르셀로나 소속으로 281경기에 출전을 해서 126골이나 넣었고 리그 우승을 7번, 챔피언스 리그를 2번이나 우승을 차지를 했을 정도로 유럽 축구, 여자 축구 무대에서는 이 알렉시아 푸테야스 선수가 한가닥 하는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스페인이 이번 대회의 핵심 멤버들이 꽤나 많이 결장을 하는데 바르셀로나의 수비수인 마리아 필라르 레온 선수가 결장이 되고 미드필더 파트리시아 기아로 선수 역시 불참을 하기 때문에 베스트 전력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대표팀 선수단과 협회의 마찰로 인해서 이번 월드컵 대회에 불참을 하는 선수들이 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이 스페인이기 때문에 스페인이 베스트 전력까지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A매치 10경기 흐름이 1승 2무 7패로 상당히 좋지 못했는데 직전 남아공과의 평가전에서도 0대2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에는 공격 쪽에서 라켈 로드리게스 선수가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자원인데
지난 4월달 폴란드와의 평가전에서 A매치 50번째 득점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코스타리카 입장으로서는 라켈 로드리게스 선수의 발끝에 기대를 걸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코스타리카 역시 월드컵을 앞두고 감독과 선수들 간의 불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코스타리카 역시 스페인과 마찬가지로 핵심 전력들 몇몇이 이번 월드컵에 불참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베스트 전력이 아닌 채로 월드컵을 소화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체급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는 매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두 팀 모두 선수들의 부상 문제보다는 감독, 협회와 선수들 간의 불화로 인해서 베스트 전력이 소집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바르셀로나의 수비수인 마리아 필라르 레온 선수와 미드필더 파트리시아 기아로가 불참하는 이번 월드컵이고, 코스타리카 역시 37살의 베테랑 미드필더이자 A매치 100경기 이상을 소화한 주장 셜리 크루즈 선수가 이번 월드컵에 불참이 되고, 골키퍼 노엘리아 베르무데스, 미드필더 릭시 로드리게스 등이 이번 대회에 불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전히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시즌 연속 여자 발롱도르를 수상한 바르셀로나의 알렉시아 푸테야스를 필두로 쟁쟁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코스타리카를 상대로 무난한 승리를 거둘 만한 전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A매치 11승 1무 1패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지난해 10월 달에는 월드컵 디펜딩 챔피언인 미국과의 평가전에서도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스페인 역시 이번 월드컵 우승 후보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스페인도 이 알렉시아 푸테야스 선수가 부상 복귀 이후에 점점 컨디션을 회복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한창 좋았을 때만큼의 공격력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A매치 흐름 자체가 4승 3무 13패로 상당히 부진했고, 이 4번의 승리 중에서 단 1승만이 이번 월드컵에 참가하는 필리핀을 상대로 거둔 승리였기 때문에 확실히 코스타리카가 자신들보다 체급이 높은 상대를 만났을 때는 상당히 고전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언론사들이 선정을 한 여자 월드컵 파워 랭킹에서도 코스타리카가 최하위권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페인을 상대로 이변을 연출하기에는 전력 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나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경기는 스페인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FIFA 랭킹 1위 미국 대 FIFA 랭킹 32위 베트남의 경기입니다. 저는 미국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A매치 9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 디펜딩 챔피언답게 이번 대회 역시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하나인 미국인데, 이 미국 역시 베스트 전력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 팀의 주장이자 베테랑 수비수인 베키 사우브런 선수가 최종 명단에서 낙마를 했습니다. 이 밖에도 측면 자원인 말로리스 완손, 카타리나 마카리오 같은 핵심 공격 자원들의 부상 여파로 인한 낙마 역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미국도 최상의 전력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베스트 전력이 아닌 상황에서 34살의 베테랑 공격수인 알렉스 모건 선수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 이번 2023 월드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안도노브스키라는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는데, 이 감독이 선수와 코치로서 월드컵 경험이 없는 감독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약점으로 꼽히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미국이 이번 대회 엔트리 중에서 14명의 선수가 이번 월드컵이 첫 월드컵인 선수들이기 때문에 경험적으로도 굉장히 부족할 수 있는 이 미국의 리스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A매치 흐름이 5승 5패인데 직전 스페인과의 평가전에서 무려 0대9로 대패를 당하면서 확실히 월드컵 본선에서 강팀들을 만났을 때는 굉장히 고전을 할 가능성이 높은 이 베트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요 선수로는 베테랑 공격수 후인루 선수가 있고,
21살의 젊은 공격수 응우옌 티탄나 선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후인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여자 축구 선수상을 5번이나 수상한 굉장히 걸출한 공격 자원이기 때문에 이 베트남 입장으로서는 후인누 선수의 활약에 기대를 걸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21살의 젊은 공격 자원인 응우옌 티탄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6월 달에 펼쳐졌었던 FIFA 랭킹 2위 독일과의 평가전에서 베트남이 1대2로 패배를 당했을 때 독일을 상대로 득점포를 가동을 했기 때문에 이 선수에게도 기대를 걸어 봄직한 이 베트남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월드컵이 첫 월드컵 데뷔전인 베트남이고 이 베트남 역시 이번 월드컵 엔트리에서 A매치를 50경기 이상 소화한 베테랑 선수가 딱 6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젊은 선수들이 출전을 한다는 점에서 경험적인 측면이 약점으로 드러날 수 있는 이번 월드컵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FIFA 랭킹 1등이자 지난 월드컵 디펜딩 챔피언인 미국의 승리가 유력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미국 역시 이번 대회 우승까지는 장담을 하기 어려워 보이는 것이 미국도 역시 베스트 전력이 가동이 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위 라운드로 올라갈수록 유럽의 강팀들을 상대함에 있어서 상당히 애를 먹을 수도 있는 이번 월드컵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미국의 주장인 베테랑 수비수 베키 사우브론이 최종 명단에서 낙마가 됐고 측면 자원인 말로리 스완손, 카타리나 마카리오 같이 핵심 공격 자원들의 부상 여파까지 있는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공격 쪽에서 34살의 베테랑 공격수인 알렉스 모건 선수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안도노브스키 감독이 선수와 코치로서 월드컵 무대 경험이 없는 것도 약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회가 월드컵 첫 데뷔 무대인데 상대적으로 베트남 역시 젊은 선수단을 꾸려서 경험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또한 월드컵을 앞두고 가진 강팀들과의 평가전에서 굉장히 성적이 좋지 못했던 베트남이고 특히나 직전 스페인을 상대로 0대9 굴욕적인 대패를 당했기 때문에 강력한 우승 후보 중의 하나인 미국을 상대로도 상당히 고전을 할 가능성이 있는 베트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FIFA 랭킹 2위인 독일과의 평가들에서 베트남이 최근에 1대2 한 골차 패배를 당하면서 나름대로 선전을 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자 월드컵 역사상 월드컵 데뷔전에서 첫 승리를 거둔 팀은 아직까지 아시아 팀들 중에서는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상대가 디펜딩 챔피언 미국이라면 더욱이 가능성이 떨어지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3번 경기는 미국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잠비아 대 일본의 경기인데 승패로 가르면서 잠비아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비아 같은 경우에는 FIFA 랭킹이 77위, 일본이 FIFA 랭킹이 11위이기 때문에 액면가로는 일본이 굉장히 체급이 높은 매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비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A매치 흐름이 4승 1무 5패로 들쑥날쑥했는데 직전 FIFA 랭킹 2위 독일과의 평가전에서 3대2로 승리를 거두면서 확실히 잠비아가 도깨비 면모가 조금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잠비아가 공격 쪽에서 걸출한 자원들이 꽤 많은데 특히나 주포 공격수 바브라 반다 선수가 득점력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선수가 2022년 여자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는 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아서 성별 논란으로 인해서 대회가 불참이 됐었는데 이번 여자 월드컵에서는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바브라 반다 선수가 정상 출전이 된다면 상당히 까다로운 상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반다 선수가 직전 독일과의 평가전에서도 득점포를 가동을 했고
대한민국과의 4월 평가전에서도 득점포를 가동을 했을 정도로 상당히 뛰어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이고, 도쿄올림픽에서는 2경기 연속으로 해트트릭을 기록을 하면서 기록까지 세웠던 이 바브라 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잠비아의 공격 쪽에 이 반다 선수 외에도 이 레이철 쿤다난지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쿤다난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스페인 리그에서 득점 2등을 기록을 했을 정도로 반다 선수 못지않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잠비아의 쿤다난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잠비아가 공격이 뛰어난 것에 비해서는 확실히 수비력에 약점이 있는 팀이고, 특히나 대한민국과 2차례 평가전을 치렀는데 대한민국에게 무려 10골이나 실점을 당하면서 2연패를 당했던 잠비아이기 때문에 확실히 뭐 아니면 도의 성격이 있는 잠비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A매치 10경기 흐름이 5승 5패로 다소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4경기만 놓고 보면은 3승 1패를 거뒀고, 특히나 북중미의 강호 캐나다를 상대로 3대0 승리, 포르투갈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월드컵을 앞두고는 나름대로 예열을 마친 일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미드필더의 유이 하세가와 선수가 맨시티에서 활약을 하고 있고, 하마노 마이카 선수 역시 첼시 출신으로 굉장히 유망한 공격 자원이기 때문에 이 하마노 마이카 선수 역시 스웨덴 리그에서 임대로 활약을 하면서 경험을 풍부하게 쌓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2월달에 FIFA 랭킹 1등 미국과의 평가전에서도 아쉽게 0대1 패배를 당했을 정도로 일본이 확실히 체급이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유럽과 북중미로 여자 축구 패권이 넘어가기 전에는 2011년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를 했고, 2015년 월드컵에서도 준우승을 차지를 하면서 확실히 여자 축구계의 전통의 강호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일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하나 약점으로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은 일본 특유의 패스 점유 축구는 여전히 건재하지만 이 공격적인 적극성이 결여가 된 것이 다소 아쉽다는 평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도깨비 면모가 다분히 있는 잠비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공격 쪽에서 월드클래스 공격자원 3명을 보유한 잠비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보시는 선수가 바로 잠비아의 바브라 반다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선수가 최근에 네이션스컵에서는 성별 논란으로 인해서 불참이 됐었지만 이번 월드컵 대회에서는 정상적으로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반다 선수를 축으로 한 잠비아의 공격력이 상당히 뛰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직전 독일과의 평가전에서도 3대2 깜짝 승리를 거뒀을 정도로 잠비아가 고점의 공격력이 나오면 상당히 도깨비 면모가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다만 수비적으로 굉장히 허술하기 때문에 수비적인 약점이 나올 때는 대량 실점을 하면서 허무하게 패하는 경기가 많은 것이 바로 잠비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전력상 일본의 우위가 점쳐지는 매치이지만 일본 역시 특유의 패스 점유 축구는 여전히 건재한 반면에 공격적으로 적극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공을 예쁘게 차는 것에 특화가 되어 있는 일본 대표팀이기 때문에 이 잠비아 특유의 몰아치는 공격력이 나오게 된다면 상당히 당황을 할 수도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무대에서 원체 경험이 많고 좋은 성적도 많이 거둔 팀이기 때문에 잠비아보다 확실히 노련한 팀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미 작년 10월 달에 또 다른 아프리카 팀인 나이지리아와의 평가전에서도 2대0 승리를 챙기면서 아프리카 팀을 상대로도 경쟁력을 보여줬던 일본이기 때문에 여전히 일본의 승리 가능성이 높지만, 최근 양팀 모두 A매치에서 무승부가 거의 없었던 결과, 그리고 잠비아의 공격은 강한데 수비가 약한 빠꾸 없는 성향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 경기는 잠비아의 고점 경기력이 나오게 된다면 이변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4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FIFA 랭킹 4위 잉글랜드 대 FIFA 랭킹 53위 IT의 맞대결입니다. 저는 잉글랜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A매치 10경기 흐름이 5승 4무 1패로 나쁘지 않았는데 직전 두 경기에서는 1무 1패로 다소 주춤을 했습니다. 이 포르투갈과의 평가전에서 0대0 무승부에 그쳤고 가장 최근 평가전에서도 4월달에 호주와의 평가전 0대2 패배를 당하면서 월드컵을 앞두고는 다소 주춤한 모습이 있었던 잉글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잉글랜드 역시 팀의 주장이자 수비수인 레아 윌리엄슨 선수가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최종 명단에서 낙마를 했습니다. 잉글랜드 역시 다른 우승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대회 핵심 자원들이 굉장히 부상으로 인해서 이탈이 많이 됐기 때문에 우승을 장담할 수 없는 대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지난해 여자 유로 2022 우승을 차지를 했을 때 이 주역으로 활약을 했었던 선수들이 대다수 낙마가 되면서 상당히 전력이 약화가 됐다는 평가가 있는 잉글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잉글랜드가 핵심 자원들이 빠진다고 할지라도 걸출한 자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충분히 조별리그는 무난하게 통과를 할 수 있는 전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21살의 젊은 측면 공격수 로렌 제임스라는 선수가 깜짝 활약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 잉글랜드 아스날 소속 공격수인 알레시아 로스 역시 지난 시즌 리그 10골을 넣어줬기 때문에 이 베스 미드 같은 핵심 공격 자원들이 빠진다고 할지라도 잉글랜드가 여전히 화끈한 공격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IT 같은 경우에는 직전 대한민국과의 평가전에서 1대2로 패배를 당하면서 월드컵 이전에 치른 A매치에서 5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만큼 이번 월드컵에서도 최약체 중에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는 IT이기 때문에 우승 후보 잉글랜드를 상대로 이변을 연출하기에는 상당히 체급 차이가 많이 나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T 같은 경우에는 주로 주요 선수들이 프랑스 리그에서 많이 활약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미드필더 멜치 디모르네 선수가 리옹에서 활약을 하면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디모르네 선수가 IT A 대표팀에서만 13경기 7골, 연령별 대표팀을 포함하면 34경기 28골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멜치 디모르네라는 IT 선수를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IT 같은 경우에는 팀의 주장을 맡고 있는 네릴리아 몽데시르 선수가 24살이고 전체적으로 선수단이 젊은 선수들 위주이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한 약점이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IT 역시 핵심 수비수인 클레어 콘스타트 선수가 십자인대 부상으로 이번 대회 낙마가 됐기 때문에 IT 역시 수비적인 누수가 있는 이번 월드컵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하나인 잉글랜드인데 잉글랜드도 미국, 스페인과 마찬가지로 이번 대회 베스트 전력으로 나설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팀의 주장이자 아스날의 핵심 수비 자원인 레아 윌리엄슨 선수를 비롯해서 아스날의 측면 공격수 베스 미드, 첼시의 미드필더 프랜 커비 같은 핵심 자원들이 부상 여파로 낙마가 된 잉글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여자 유로 우승 주역 멤버 중에서 많게는 5명 정도가 이번 월드컵에 출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잉글랜드이기 때문에 잉글랜드가 조별리그는 무난하게 통과를 할 가능성이 높지만 상위 라운드로 올라갈수록 고전을 할 수 있는 이번 2023 월드컵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월드컵 직전에 치른 평가전에서 잉글랜드가 한 수 아래라고 볼 수 있는 포르투갈에게 0대0 무승부, 호주에게 0대2로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최근의 분위기 자체도 다소 주춤을 하고 있는 잉글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T 같은 경우에는 이번 월드컵이 월드컵 데뷔 무대인데 상대적으로 젊은 선수들 위주로
엔트리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IT의 주장을 맡고 있는 네릴리아 선수 역시 24살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당히 젊은 팀이라고 볼 수 있겠고, IT 역시 핵심 수비수 클레어 콘스타트 선수가 십자인대 부상으로 이번 월드컵에서 낙마가 됐기 때문에 IT 역시 수비가 불안할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월드컵을 앞두고 가진 평가전에서 IT가 대한민국과의 경기에서도 1대2로 패배를 당하면서 5연패 수렁에 빠졌기 때문에 확실히 월드컵 본선에 오른 팀들과의 경기에서는 체급 차이가 많이 났었던 IT라는 점에서 제 아무리 잉글랜드가 베스트 전력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잉글랜드를 상대로 이변을 연출하기에는 체급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5번 경기는 잉글랜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FIFA 랭킹 13위 덴마크와 FIFA 랭킹 14위 중국의 경기인데 승무패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FIFA 랭킹이 13위 대 14위이기 때문에 체급적으로도 굉장히 팽팽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 A매치 10경기 흐름이 6승 4패였는데 이 직전 스페인과의 평가전 0대2 패배를 당하기 전에는 그래도 4연승을 거두면서 월드컵을 앞두고는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줬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중국과의 맞대결 전적이 덴마크가 3승 6패로 열세이기 때문에 중국을 상대로 은근히 고전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공격수 페르닐레, 하르데르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을 하면서 이 하르데르 선수의 한방이 기대가 되는 덴마크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스날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공격 연결고리 카트리네 컬 선수 역시 좋은 활약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덴마크가 스쿼드 퀄리티 대비해서 남자 대표팀과 마찬가지로 여자 대표팀 역시 골 결정력과 마무리가 아쉽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최근 A매치 7경기에서 7골, 경기당 평균 딱 한 골에 머물고 있는 덴마크라는 점에서 남자 대표팀과 마찬가지로 여자 대표팀 역시 경기력 대비해서 골 결정력에 발목이 잡히는 경기가 굉장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자 아시안컵을 작년에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이 대한민국과의 결승전에서 우승을 차지를 하면서 여전히 아시아의 맹주다운 모습을 보여줬던 이 중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시안컵 우승 이후에 유럽 팀들과의 평가전에서는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확실히 유럽 팀과의 최근의 경기를 보시면 굉장히 고전하는 느낌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난 7번의 월드컵에서 모두 조별리그 통과에 성공을 한 중국이기 때문에 확실히 월드컵 무대에서의 짬바는 무시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왕슈왕이라는 공격수가 있고 미드필더 장 린얀 같은 선수들이 팀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월드컵 무대에서만큼은 덴마크보다 오히려 중국이 경험치가 좀 더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95년도 8강 진출 이후에 그 이후 조별리그에서 모두 탈락을 한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7번의 월드컵 무대에서 모두 조별리그 통과에 성공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공격 쪽에 페르닐레 하르데르라는 걸출한 공격수가 있고 아스날의 플레이메이커 카트리네 컬도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자원이지만 최근에 A매치 7경기에서 7골, 경기당 평균 1골에 그치면서 다소 골 결정력이 아쉽다는 평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아시안컵 우승을 차지를 하면서 여전히 아시아 무대 맹주임을 확인을 했지만 확실히 최근 들어서는 세계 무대에서 유럽, 미국에게 패권을 넘겨준 모습이 다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겠습니다. 아시안컵 우승 이후에 지난 2월부터 유럽팀들과 평가전을 치른 중국인데 FIFA 랭킹 3위 스웨덴에게 1대4로 대패를 당했고 FIFA 랭킹 22위 아일랜드 상대로 0대0 무승부, FIFA 랭킹 22위 스위스를 상대로도 0대0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체급이 다소 있는 유럽팀들을 상대로 최근에 승리가 없었던 중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중국이 덴마크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과거 맞대결 총 포함해서 9경기 6승 3패로 무승부 없이 우위가 있었다는 점과 여자 월드컵 무대, 특히 조별리그 단계에서는 오히려 중국이 강점을 보였다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 경기는 중국 쪽 이변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6번 경기는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일부 마지막 경기는 7번 경기로 들어온 스웨덴 대 남아공의 경기입니다. 저는 스웨덴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의 FIFA 랭킹이 3위, 남아공의 FIFA 랭킹이 54위이기 때문에 체급 차이가 꽤 많이 나는 매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A매치 5경기에서 1승 2무 2패로 굉장히 주춤하면서 월드컵을 앞두고는 평가전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못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주요 대회에서 상위권 성적을 많이 거뒀던 스웨덴이지만 정작 우승까지는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번 대회 역시 우승을 노리겠지만 확실히 과거만큼의 전력은 아니라는 평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남아공과의 맞대결 전적을 보시면 3승 1무로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가장 최근 2019년 맞대결에서는 0대0 무승부로 남아공에게 덜미가 잡힌 바 있습니다. 이 주요 선수로는 공격수 프리도리나 롤포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바르셀로나에서 활약을 하면서 한 방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 무대 대회에서 골 결정력 난조를 겪을 때가 있는 스웨덴이기 때문에 우승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이 되는 습관 아닌 습관이 있는 스웨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드컵 무대에서 총 23승을 거두면서 미국, 독일, 노르웨이 다음으로 많은 승수를 기록하고 있는 스웨덴이기 때문에 월드컵 무대 전통의 강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A매치 흐름이 3승 1무 6패로 굉장히 들쑥날쑥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직전 코스타리카와의 평가전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마지막 담금질을 마쳤는데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최근 유럽팀들과의 평가전에서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확실히 체급이 높은 유럽팀을 만났을 때는 상당히 고전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베테랑 수비형 미드필더 레필로이 제인 선수가 굉장히 뛰어난 패스 능력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A매치 100경기 이상을 소화한 이 레필로이 제인 선수가 팀의 중심을 잡아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남아공의 공격수로는 크가틀라나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2019년 월드컵 무대에서 스페인을 상대로 득점포를 가동을 한 바 있고 2018년 여자 네이션스컵에서는 5골을 넣으면서 2018년 올해의 여자 아프리카 선수상을 수상을 한 바 있기 때문에 공격 쪽에서는 이 남아공의 크가틀라나 선수의 활약이 기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남아공 역시 월드컵을 앞두고 선수와 축구협회 간의 불협화음이 심했기 때문에 이 경기장 밖에서의 불화가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보츠와나와의 평가전에서 이 베스트 선수들 대부분이 잔디 상태가 좋지 못하다고 평가전을 거부를 해서 당시 보츠와나와의 평가전에서 0대5로 대패를 당한 것은 베스트 멤버가 나온 것이 아니라 임시 멤버로 평가전을 치렀다는 점에서 확실히 협회와의 불협화음이 변수로 작용을 할 수도 있는 남아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냉면가로는 스웨덴의 승리가 유력한 매치이지만 스웨덴이 월드컵을 앞두고 A매치 흐름이 좋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월드컵을 앞두고 스웨덴이 최근 A매치 5경기 1승 2무 2패로 주춤했고
최근 5경기에서 무득점 경기가 3경기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무득점 경기의 상대가 대부분이 강팀들을 상대로 한 경기였기 때문에 확실히 체급이 떨어지는 남아공을 상대로는 득점을 가동할 가능성이 높은 스웨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웨덴이 국제대회에서 꾸준하게 성적을 기록을 하고는 있지만 정작 우승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결정적일 때 마무리가 되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2022 여자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우승을 차지를 하면서 아프리카에서 떠오르는 신흥 강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남아공이 이번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축구협회와 선수들 간의 불협화음이 있었기 때문에 막바지 준비 단계에 있어서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느낌이 다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남아공이 네이션스컵을 우승을 했지만 최근 유럽 팀들과의 평가전에서 세르비아에게 패배, 슬로베니아 상대로 무승부에 그쳤기 때문에 확실히 체급이 있는 유럽 팀들을 상대로는 고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유럽 팀들 중에서도 체급이 최상이라고 볼 수 있는 스웨덴을 상대로는 굉장히 역부족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남아공도 공격 쪽에 크가틀라나 중원의 레필로이 제인 같은 베테랑 자원들이 포진을 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선수단의 퀄리티를 비교해보면 여전히 스웨덴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7번 경기는 스웨덴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13억 5천만 원이 이월된 축구토토 승무패 40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나머지 경기는 2부에서 분석을 진행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